네, 첫 번째 파트는 일단 피버와 하트 머머가 있는 환자한테서 디퍼런셜 다이아그노시스 부분을 이야기를 하겠고, 두 번째는 그래도 인펙티브 엔도카다이티스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 코로나 시대라서 피버가 있으면 특히 머머를 잘 더 안 들을 수도 있어서 좀 초심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트 머머가 들리는 것은 세 가지 컨디션이 되겠습니다. 플로우 머머라고 해서 밸브 주변에서 터뷸런스가 생겨서 생기는 머머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컨제니탈 디지즈가 있어서 이렇게 VSD 같은 션트가 있는 션트 머머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가장 또 외래에서 흔히 또 접하는 부분이 될 텐데, 뭔가 이제 피버가 있을 때 동반돼서 하이퍼 다이나믹한 스테이터스 때문에 스트로크 볼륨이 증가하면서 생기는 이너선트 머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너센트 머머는 다들 아시다시피 특별한 아나토미컬 문제가 없고 스트럭처럴 문제가 없지만 피버가 있거나 앵자이티가 있거나 환자가 뭐 타키카디아가 있거나 아네미아가 있거나 이럴 때 생기는 머머라서 특히 소아 청소년에서는 굉장히 많고 또 뭐 TMT라도 하고 와서 외래 진료를 보게 되면은 사실 펑셔널 머머가 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외래 베이스에서는 뭐 대학병원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환자를 또 세균 배양 검사하고 주사 항생제 써야 되는 인펙티브 엔도인지 아니면 뭐 그냥 흔히 그냥 지나가도 되는 머머인지를 감별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너센트 머머는 시스톨릭 이젝션 그리고 굉장히 소프트하고 뭐 많이 들어보신 또 선생님들은 들었을 때 굉장히 강도가 약해서 긴가민가 하는 머머가 이런 머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머는 사실 들어보면은 굉장히 안 들리거든요. 이런 게 이제 펑셔널 머머가 될 텐데 실제 뭐 외래에 머머가 들린다고 리퍼가 되는 환자들이 실제적으로 뭐 발브 디지가 굉장히 심한 경우는 많이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 뭐 AR 머머가 들린다든지 또는 MR 머머가 들리는 경우에는 파괴적인 어떤 인펙티브 엔도카다이티스 때문에 디스트럽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머머가 들릴 때는 특히 인펙티브 엔도 같은 중증 질환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해보면 하트 머머가 있을 때 피버가 같이 동반된다면 피지올로직 머머를 감별을 해야 되겠고 패솔로직 머머라 하더라도 또 스테노시스가 있는 리전은 그렇게 급하게 스테노시스가 진행되거나 인펙티브 엔도가 이렇게 베지테이션을 막아서 어떤 슬로우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사실은 피버는 넌 카디오제닉한 오리진이 있고 또 밸브 디지즈나 션트 디지즈가 언더라인가 있지 않은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고 저희가 가장 또 그래도 시리어스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인펙티브 엔도카다이티스가 되겠습니다. 인펙티브 엔도카다이티스는 사실 쉽게 생기지는 않고 사실 뭐 엔도카디움이라고 하는 프로텍션 하는 셀 레이어가 인텍트하고 이뮨이 괜찮은 환자들은 생기지 잘 않기 때문에 아주 정상적인 밸브가 있는 환자한테는 잘 안 생긴다고 되어 있어서 다음과 같은 3박자 박테리아가 들어오고 엔도셀리움에 굉장히 데미지가 오는 터뷸런트 플로우가 있는 경우에 또 이뮨의 문제가 허스트 이뮤니티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에코가 있을 때 저희가 이거는 완전히 인펙티브 엔도구나 생각을 할 텐데요. 특히 이제 플로우가 리거지테이션 되는 이런 아트리얼 사이드에 있고 밸브에 이런 리거지턴트 터뷸런트 플로우가 계속 치는 부위에 있고 치는 부위에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스롬보스가 잘 생기지가 않기 때문에 고이지 않는 피는 스롬보스가 안 생겨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실은 데피니트하게 인펙티브 엔도구나 엔도셀리 데미지가 있는 영역에 쭉 깔리는 이런 그렇기 때문에 오실레이팅 하는 것들이 플로우가 굉장히 터뷸런트하기 때문에 또 시스테믹 엠볼리즘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업데이트된 부분을 좀 살펴보면은 좀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굉장히 선진국이 됐고 이뮨 굉장히 좋아지고 여러 가지 박테리아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류마틱 하트 디지즈가 감소하고 에이지가 증가되면서 실제적으로는 스트랩토코커스가 예전에는 메인이었다고 하면 요즘은 스타필로코커스도 심심치 않게 많이 나타나서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통계에서 양쪽이 좀 비등하다 또는 어떤 데는 스타필로가 많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균주가 좀 많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 이런 페리페럴 바스큘러 리전 예전에 손바닥도 보고 발바닥도 보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거의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입원 환자들은 또 캔서 환자가 많은데 실제 저희가 환자들이 왔을 때 뭐 치과 치료하셨어요?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는데 실제 캔서 환자들은 치과 치료보다는 치과 치료가 아닌 경우에 또 병원에 있으면서 또 여러 가지 뭐 스타필로코커스 인펙션의 이런 그런 인시던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아웃컴이 나쁘다라고 보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듀크 크라이테리아를 아직도 쓰고 있고요. 듀크 크라이테리아 보면은 좀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한데 심플하게 생각하면 컬처에서 두 쌍 이상 나오고 에코에서 포지티브면 선생님들이 딱 뭐 여러 가지 콜레이션 해보시면 데피니트한 인펙티브 엔도가 되겠고요. 이제 마이너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이 임팩티브 엔도가 서스피전 된다면 어찌됐건 이제 처음에는 스크리닝 툴로 TTE를 시행하게 되는데 TTE는 단점이 센서티비티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룰아웃 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가장 중요한 건 환자가 이런 임팩티브 엔도에 리스크가 있는 환자인지 그렇지 않은 환자인지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더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 사람 빨리 입원해서 좀 룰아웃을 빨리 해줘야 되는지 외래에서는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하일리 서스피전 되는 환자들은 어찌됐건 처음에 TTE를 하면서 TE도 빨리 해서 룰아웃을 해줘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 환자들은 과거에 하트밸브 서저리를 받았거나 컨제니탈 하트밸브가 있거나 예전에 인펙티브 엔도를 알았던 경력이 있거나 아니 뭐뭐가 없던 사람이 새로 생긴 경우에 또는 하트페일러나 다른 시스템 엠볼리즘의 에비던스가 있는 경우에 이런 것들을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니셜에 TTE를 하지만 TTE는 스페시피시티는 높지만 실제로 센시티비티는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히 프로스틱 밸브가 있는 경우에는 섀도잉이 많이 지구하기 때문에 센시티비티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E를 골드 스탠다드로 많이 사용하게 되지만 실제로 외래 진료 환경에서는 세미 인베시브하고 환자도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감별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은 베지테이션을 얻어낼 수 있는 다이그노스틱 일드가 높다고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뭐 에코 해보면 사실 떠다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피브린도 있을 수 있고 스롬보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칼슘도 막 뭉쳐 있어서 막 이렇게 뭐 베지테이션처럼 잡히기도 하고 막 그런데 실제적으로 포지티브 피처라고 보이는 것은 이런 이레귤러한 쉐입의 모바일 오실레이팅 하면서 노멀 스트림의 역방향으로 생기는 이런 베지테이션을 그런 경우에 베지테이션 생각할 수가 있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쪽 LA에서 LV로 플로우 가는데 LV 사이드에 뭐가 있다 이런 베지테이션의 가능성은 사실 더 적고요. 이 마이트랄 밸브와 TV에는 아트리알 사이드, 에오틱 밸브와 PV에는 벤트리큘러 아스펙트 반대적인 이런 터블런트 젯이 있는 로우 프레셔 사이트에 생긴다라고 보시고 감별을 해야 되겠고요. 실제적으로 TT나 TE는 여러 가지 앱시스, 애뉴리즘 뭐 이런 것들을 감별하는 데 도움이 돼서 실제 이렇게 앱시스가 생기면 사실 균주에 따라서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고 그래서 여러 가지 컴플리케이션을 감별하는데 피스출라라든지 퍼포레이션 이러면 빨리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베지테이션 사이즈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사실 시스테믹 엠볼리즘의 리스크가 작든 크든 한 30% 이상이 돼 있는데 컷오프 밸류가 여기 한 10 정도에서 굉장히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덕현 선생님 이 NEJM 데이터에 의해서도 얼리 서저리를 하는 것이 베네핏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기준이 10mm 이상인 경우에 베지테이션 사이즈를 보고 있고 그런 경우에는 컨벤셔널 트리트먼트보다 빨리 수술을 하는 것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즘 CT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서 사실 타비를 하거나 여러 가지 이별치한테 CT를 많이 보고 사실 인터벤셔니스트나 서전들도 CT를 더 에코보다는 사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서 많이들 좋아하시는데요. CT가 많이 발전을 해서 어느 정도 다이그노스틱 일드가 있는 TE를 대체할 수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라지 베지테이션 빨리 처치를 해야 되는 라지 베지테이션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일들을 이제는 보이고 있다는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또 인펙티브 엔도의 컴플리케이션 중에 굉장히 앱시스라든지 에오틱 루트 같은 경우는 잘 볼 수가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몰 사이즈는 사실은 굉장히 노돌라한 이런 것들을 디텍션하는 데는 사실 굉장히 어렵다고 되어 있고 라지 사이즈는 콜리레이션이 잘 되고 있고 TE는 그래서 인트라카디아 피스출라 좀 헤모다이나믹을 평가하거나 어떤 작은 베지테이션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되고 CT는 페리베블라 앱시스라든지 뭐 이런 거 컴플리케이션 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하트 머머가 들리고 피버가 있는 환자를 디퍼런셜 다이그노시스를 하는데 패솔로지 뭐뭐인지 하이리스크 피처를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고 외래 진료에서 좀 끌고 나가실지 아니면 입원이나 아니면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결정하시면 되겠고요. 인펙티브 엔도카다이티스의 오르가니즘도 좀 변하고 있고 또 기본적인 패소제네시스를 잘 이해를 하면 에코 캐릭터리스틱스와 맞춰 보면서 진단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